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방산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견제 세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있던 세력이 우리를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유럽 지역의 전차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었던 독일이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노골적으로,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 지역의 나라들에게 독일이 대규모로 로비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그 로비 작전으로 인해서 우리 K2 전차를 당연히 수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체코가, 이 국방장관이 독일제 검토해봐, 협상해봐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 라는 소식까지 나왔는데, 자, 이거 좀 대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집트에서는 우리 FA-50 대안으로 J-10C 중국제 전투기 살 것이다 라는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집트의 어떤 그 공무원으로 생각되는, 관리로 생각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FA-50 뿐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43발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그리스가 상용 드론에서 레이저 유도 로켓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43발의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공급한다고 발표해 이 미사일 사용 플랫폼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는 체포럴 시스템이 없는데, 이 미사일 공여 때문에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인도 일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군집 드론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상 목표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표적을 탐지하고 식별해 무장 발사 바로 직전 단계인 추적까지 수행하며 여러 대의 군집 드론을 스스로 통제하는 시대가 벌써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미국 보잉이 호주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MQ-28A 고스트뱃 무인기가 미 공군의 무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위해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인기 통제를 받는 무인 전투기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자율성을 구사하는 전투기로 개발되었다는데, 과연 XQ-58A 발키리 블락 2와의 경쟁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육군과 해병대, 공군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V-22 오스프리가 오는 2025년 단종된다는 소식입니다. 보잉이 비용 절감을 위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소재 오스프리 생산 라인을 폐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추가 발주가 없을 경우 2025년 중에 오스프리는 단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용 드론에 조준 장비와 로켓 포드를 장착해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실험이 그리스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상용 드론과 유도 로켓의 조합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우 높은 위력의 근접 항공 지원 수단이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사 기술이 더 많은 나라에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방의 대표적인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이죠. 사이드와인더. 우리 한국 공군도 버전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미사일이고, 우리 FA-50 같은 경우도 이 사이드와인더를 기본 주무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FA-50 블락 2라든지 블락 20,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업그레이드를 한 F-16 업그레이드 사양, 그리고 F-15K 이런 데는 전부 사이드와인더 9X 버전, 최신 버전 180도 뭐 뒤로 꺾여서 날아가고 하는 엄청난 미사일인데, 이 캐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하는 사이드와인더는 뭐 X 버전인지 L 버전인지 M 버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이드와인더 43발을 공유한다. 43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주는 함의가 뭐냐? 아니,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미그 29, 수호 25 이런 데는
인테그레이션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운영을 못해요. 운영 못한 걸 왜 주지? 세포럴이라고 하는 이 사이드와인드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발사하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는 또 기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쓸데없는데? 그 말은 즉 지금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넉 달, 5달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쩌면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F-16 전투기의 후속 군수지원 물품인데 이 후속 군수지원 물품이 들어간다? 그 말은 이 미사일이 사용되어야 할 모체는 당연히 준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니까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 이 오커스 레짐이 AI를 이용한 자, 군집 드론들이 쫙 해서 지상 표적 감지하고 해가지고 쫙 몰이해서 자, 얘들은 적전차, 적장갑차, 적보병 다 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자, 공격할까요? 라고 이제 오퍼레이터에게 딱 묻는 요 수준까지. 왜? AI가 스스로 공격을 해버리면 안 되죠. 이건 이제 국제적인 협정은 안 돼 있지만 이게 도덕적 차원에서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 왜냐? 그게 바로 이제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AI가 즉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최종 공격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리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적, 이거 적, 저거 적,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는 요거 저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대로 공격을 할까요? 딱 여기까지 묻는 이런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정말 무섭습니다. 자, 또 AI 소식 또 있는데요. 역시 AI 탑재된 무인 전투기. 이건 호주가 미국 보잉에 의뢰해서 자신들의 슈퍼넷 전투기 그리고 나아가서 F-35 전투기와 유무인 포캅 이 로얄 윙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무인 전투기예요. 이 13m 길이의 크기니까 제법 덩치도 좀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있고. 근데 이게 미국이 지금 공군에서 발키리, SQ-58 발키리하고 어벤져하고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어벤져가 조금 구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잉이 우리 거 좀 해. 봐봐 해서 미국 현지에서 이걸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발키리하고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AI가 탑재돼서 스스로 전투하는 이런 능력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3차 대전의 트리거는 AI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I.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도덕성이 우리보다 좀 결여되어 있으니까 AI가 스스로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뭐 지금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AI가 뭐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를 그냥 스스로 생각에 때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되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키신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정말 AI 우리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MV-22, CV-22 이 수직이 착륙 그리고 수송 비행기죠. 그리고 틸트로터 해서 뜰 때는 헬리콥터처럼 위로해서 프로펠러가 돌고 그리고 뜨면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프로펠러 앞으로 누워서 이제 수송기처럼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시속 500km 이상으로 날아가는 이 오스프리. 헬기는 뭐 끼케야 한 300km. 근데 500km니까 훨씬 빠른 속도죠. 그래서 미 해병대 뭐 이런 데서 다 이거 쓰는데 한미연합 훈련하니까 우리 한국군도 저거 좀 우리도 좀 있었으면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군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걸 산 나라는 전 세계 미국 제외하고 일본밖에 없죠. 일본의 수륙기동단, 일본의 해병대라고 할 수 있는 수륙기동단에서 뭐 10여 대 산 거, 그 외에는 없으니까 보잉이 최근에 뭐 미국의 KC-46 공중급유기 그리고 T-7 이 훈련기 이런 거 계약했다가 어떤 불량 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지금 큰 곤혹을 치르고 있고 민항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시대도 지나서 항공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금 팔리지도 않는 거 이거 신형이라고 그대로 라인 놔두면 이거는 비용 발생하니까 손해다. 그래서 25년에 라인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이걸 미래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스가 이런 실험을 했네요. 상용 드론에서 이렇게 레이저로 쏴주고, 그리고는 상용 드론에 장착된, 여기 보니까 지금 한 발 있는데, 한 발의 레이저 70mm 유도 로켓이 되겠죠. 유도 로켓이 쏴주는 이 드론이 자기 목에서 쏴주는 그 레이저 표적을 향해서 유도돼서 날아가는 이 70mm 로켓. 상용 드론으로 이거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뭐 10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이런 드론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정찰, 타격 이런 것들까지 다 해내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번 그 화력 경멸 훈련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군의 드론 참 보기 좋고 능력도 좋아 보이고 가격도 좀 비싸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비싼 거 샀으니까 20년 써, 30년 써. 이러면 우리 답 없는 거고, 드론은 소모품처럼, 완전히 그냥 일회용 소모품처럼 그냥 마구마구 군수사령부에 신청하면 툭툭 나오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된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밀스펙 뭐 영하 30도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홈쇼핑 해가지고 빨리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이런 유연성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청두 항공공업 집단 측과 접촉해 J-10C 전투기 12대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정보가 나와 주목됩니다. 그동안 여러 이집트군 무기 도입 사업들을 맞췄던 소식통의 말인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궁금합니다. 최근 리마 에어쇼와 말레이시아 언론, 중동 방산 전문지 택티컬 리포트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집트 J-10C 도입설은 사실 무근이며, 이집트는 중국제 전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집트 국방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오신트 소식통 마흐무드 가말이 현지 시각 5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마흐무드 가말은 택티컬 리포트가 최근 J-10C 전투기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완전히 허구적인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말은 이집트는 L-15 같은 훈련기를 구매하기는 했지만 중국제 전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며, 이집트 공군이 희망하는 기종은 오직 한국의 FA-50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집트 정부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최소 36대, 최대 100대의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12월 아랍산업화기구와 카이는 이 거래를 위한 첨단 훈련기 및 경전투기 공동 생산 초기 계약서에 서명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장은 리마 에어쇼 관계자와 택티컬 리포트에서 최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집트 J-10C 전투기 12대 도입설을 반박하는 것인데요. 택티컬 리포트 측은 미국은 이집트의 F-16 성능 개량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군수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240대의 F-16 가운데 50대가 훈련용으로 돌려졌다라며, 이집트는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해 중국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가 현재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이고, 카이와 계약을 체결한 AOI 역시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집트가 도입하는 전투기 FA-50일지 J-10C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10C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최강이다 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J-10C 전투기죠. 이걸 이집트가 도입한다 라고 바레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중동 지역 전문 방산 업체 매체인 택티컬 리포트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왜냐, 미국이 후속 군수 지원을 워낙 안 해주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해주니까 이 F-16 가동률 떨어지고, 그래서 미국의 감정 안 좋고, 그런 여러 가지 반탄작용 때문에 중국과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를 택티컬 리포트가 했는데, 이걸 이제 마흐무드 가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이집트의 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사람인데, 정보의 성격이나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사람은 좀 군 관계자겠구나 라는 냄새가 풍기는 사람의 그런 그 오신트 소식통이에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오직 FA-50뿐이다. 그 택티컬 리포트 그거는 뭐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오직 우리는 FA-50
100대, 최대 100대, 최소 36대 생산하기로 지금 최초 계약했고 초기 계약했고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이집트는 현재 IMF 구제 금융 상태이고 이 FA50을 이렇게 많이 현지 생산을 하려면은 우리 한국에게 차관을 즉 빚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데 빚을 내려면은 또 우리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IMF 구제 금융 받는 나라를 우리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준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협상이 답보 상태가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그럼 우리는 J10 할래 라는 건데 이 마흐무드 가말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오직 FA50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우리 카이 정부 이집트 현재의 재정 상태 신용 상태 잘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속속 전력화하며 확대 개량형인 K2PL 전차 대량 도입 설비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닌 독일입니다. K2 전차의 유럽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독일이 대대적인 로비 작업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체코가 지상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신 버전의 레오파르트 2 A8 모델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독일 측과 공동 구매 형태의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야나 체르노바 체코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5월 26일 밝혔습니다. 체르노바 장관은 나는 임기 초부터 기갑여단 창설이 최우선 순위 과제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라며 관계 부서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최신 버전 공동구매 협상을 지시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체르노바 장관은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이전 버전들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한 최고의 전차라며 나는 독일과의 공동구매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우리 장병들이 최고의 기술로 무장한 전차를 받아 우리 조국의 전반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체르노바 장관의 이번 발표 직후 체코 내에서는 장관이 독일 측 로비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당초 체르노바 장관은 지난 2022년 8월 비셰그라드 협력의 일환으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정보를 공유하며 K2 전차와 K2PL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의 한국산 무기 공동구매를 논의한 바 있었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체코는 T-72M1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 대가로 독일에서 14대의 레오파르트 2 A4 전차를 양도받았는데요. 최근 독일이 레오파르트 2 A8 모델 대량 도입 계획을 수립하자 이 계획에 합류해 70여 대의 레오파르트 2 A8 전차 신규 도입과 기존 전차 개량 등 84대의 레오파르트 2 A8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 A8 모델은 노르웨이가 최근 채택한 레오파르트 2 A7NO 모델의 개량형인데요. 노르웨이는 18억 달러에 54대, 대당 442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도 초도분 납품 2026년, 납기 완료 2031년이라는 황당한 계약 조건을 통보받아 국방장관이 업체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K2 전차 도입이 거론됐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판촉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능과 납기에서 밀리니 지저분한 방법을 쓰는 독일, 옛날의 전차대국 명성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레오파르트 2 A8, A8이죠. 제가 이 8 그러면 A하고 8이 같은 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8 할 때는 8이라고 좀 자주 발음을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A8. 네. 자, 앞에다가 능동 방어 장치를 위한 레이더도 달았고 뭔가 좀 개량이 많이 된 듯한데 파워팩은 그대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언더 컨택트 하면서 지금 뭐 우리 협상 중 뭐 이러고 그동안 레오파르트를 써왔던 모든 나라들이 국기를 다 붙여놨는데 황당하게도 폴란드 국기도 있어요. 폴란드가 이걸 사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과장 엄청 섞인 뻥이다 라는 거죠. 이 국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A8 버전, A8 버전을 체코가
협상해라. 공동구매, 독일하고 공동구매하도록 협상해라. 라고 체코 국방장관, 이 사람입니다. 이 여성. 이 사람이 지시를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이 폴란드의 부하샤크 장관과 체코 국방장관, 둘 다 국방장관이죠. 협력을 해서 한국제 무기, 지금 폴란드가 완전히 유럽의 허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인접국가니까 같이 한국제 무기를 또 공동구매 개발하는 이 논의를 했는데,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한국제 무기 모르겠고, 그 레오파르트 A8, 그거 공동구매, 독일하고 공동구매하는 거 협상 시작해.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오신트들이 전부, 야, 저 체르노바 장관 돈 먹었구나. 로비 받았구나. 뇌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 받은 정황. 이거죠. 바로 노르웨이. 그 노르웨이라는 엄청난 선진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그냥 확 다 엎어버리고 이 다른 관계자들 없이 혼자서, 오직 혼자서 전차 세워놓고 자기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A7 N5 전차 이거로 선정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뭐 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하니까 이 평가를 담당했던 이 노르웨이 국방부의 병기국에서 의회에 증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K2 전차가 경쟁에서 이겼다. 점수가 더 높다라고 2번이나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걸 장관이 묵살하고 장관이 일방적으로 레오파르트 2 A7을 선정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 또 야당에서 더욱더 흥분하고 그랬었는데, 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한국 방산이 잘 나간다고 해서 이걸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고객 관리, 잠재 고객 관리 잘하고 우리 한국 방산의 대박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 드릴 수 있게끔 방산업체들 그리고 정부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